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일본의 전국 시대에 대해서 다뤄드릴 텐데요. 와, 1편 나간 거 보셨어요? 반응이 진짜 올라온 지 몇 시간 안 돼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댓글이 네. 달렸다고. 네. 왜 이렇게 일본 전국 시대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영웅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보면 영웅들이 분명히 있었고, 네. 뭐 중국도 삼국지가 삼국으로 이제 천하삼분지계가 나오기 전에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 또 모습이 있었고, 일본은 이때 당시가 영웅이 등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게임도 제가 이 팩트 폭력을 많이 당했던 삼국지 그 시대에 똑같이 이제 그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이 있어요. 일본 게임이. 그거를 또 이제 실컷 했었죠. 아, 저 이거 전국시대 다 끝난 다음에 그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말씀이 맞는데 그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본 문화는 한류가 우리는 이제 나오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류는 유럽과 서구에도 많이 퍼졌고 네. 이 전국 시대는 소재가 좋잖아요. 말도 영웅과 네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각축전. 이게 사실 일본의 문화 콘텐츠로 엄청나게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급이 많이 됐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공개적으로 일본 드라마도 상영 못해, 뭐도 못해. 그런 게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본다고 하면서 또 뒤로 보는 분은 되게 많아요. 그럼요. 엄청나 많이들 네, 보시죠. 또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둠의 경로가 아닌데 어둠의 경로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 시켜놓고 토론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 그게 저희입니다. 그게 저희 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요즘 들어서는 각종 케이블이라든지라는 곳에서도 종종 이제 일본 문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또 소개도 하고 맞아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객관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가는 코너니까요. 네, 그 점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전국시대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관동 삼국지, 관동 지역의 다케다 신겐, 그 우에스키 겐신, 신간과 겐신은 계속 외우는데도 잘 안 외워요.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요. 나오고 계시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겐신이 그 스님, 얘가 승려 출신이었나? 아니지. 막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더라고요. 아직까지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둘이서 이제 호각으로서 결국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이제 소강 상태가 된 상태로 끝났고, 근데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사실 엄청난 예고를 했어요. 겐신과 신겐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게 교토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 당시 수도격이었던 교토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동의 라이벌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키 겐신, 그들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그 전투의 뒤에는 교토를 노리는 그가 있었다. 일본 전국시대 통일 전쟁 그 세 번째 이야기.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정말 칼같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회 전편처럼 그렇게 끊었던 이유 굉장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겐신과 신겐을 대결하게 만들었던 그 일은 무슨 일이었나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결국 교토로 가자. 네. 교토로 가자인데 이 시대도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토로 가자의 명분이 뭐였냐면 이 전국 시대 혼란기가 오니까 자기 영주 다 뺏기고 그래서 이 수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토에 허수아비가 둘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쇼군도 안 와요. 어. 이제 자기 영재에서 이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 좀 과장이겠지만 뭐 끼니를 굽는다, 뭐 옷을 해줘서 꿰매 입고 있다, 이제 뭐 처참한 얘기를 하면서 쇼군이 또 내가 굶주리고 있다 이러면 창피하잖아. 그렇죠. 네. 황제께서 굶주리고 계시다. 누가 와서 정리 좀 해라. 지금 세금도 안 온다. 내 땅을 누가 먹었다. 또 지난 슈거 다이묘하고 생코쿠 다이묘의 차이가 뭐냐? 그 얘기가 또 나왔는데 맞아요. 이게 꼭 집안 얘기가 아니라 슈고는 어쨌든 통제되던 때 시대니까 못 싸워요, 자기들끼리. 근데 생거꾸는 뭐냐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전국군대. 네, 자기 뭐 그러니까 출신이 슈고니 아니냐고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옛날 하던 대로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애는 이제 거의 안 남았고 네. 그냥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생거꾸 다이묘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교통 강력한 파워가 생겨야 남의 용지도 못 먹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분이 이거예요. 와서 너희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무질서한 거를 좀 통제를 해줘라.
그래서 교토로 와라예요. 야, 사실요 이게 조금 동양 시대, 전국 시대는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좀 받는 것이 그렇죠. 똑같죠. 삼국지에서도 보면은요 이 게임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황제를 누가 옹립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고 그 황제를 옹립한 사람이 대위 명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각 영주들한테 직책을 막 줘요. 그러면서 내 밑으로 딱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결국 일본 전국 시대도 그러한 이 천황을 옹립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이냐의 어떤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천황은 이미 옹립돼 있는데 네. 누가 강력한 애가 와서 좀 교통 질서를 좀 장악해라. 그거 원래 쇼군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못하니까 누가 와서 나 대신 좀 해라. 내 밑에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권력자가 필요. 근데 누가 지 밑에서 해? 가면 그게 자기 일인데. 그렇죠. 천해구선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못하니까 와서 어떻게 좀 나 끼니 좀 어떻게 해결해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가 신겐 아니면 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경찰서장인데 치안 유지 못해. 누가 내 밑에 경찰국장으로서 치안 유지 좀 해줘. 그럼 걔가 왜 국장에 서장하지? 그 경찰총장하지. 예.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애들 이게 삼국지에서 동탁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원소. 이거 안 돼. 저 멀리 있는 하동태수를. 걔를 불러라. 그랬더니 뭐 그놈이나 이놈이나 지금. 근데 그것도 있어요. 교토를 들어갈 때 또 나름 명분이 있어요. 내가 가면 이거는 찬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 돼. 아무도 안 불렀는데 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얘기가 나왔지만 오다 노부나가를 비롯해서 다 이제 교토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못 가요. 그럼 이거는 찬탈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누가 오기를 기다려. 근데 때마침 누가 항상 와요. 때마침 누가 와서 그대를 부르나이다. 그럼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 느낌도 약간 비슷한 게요. 동탁이 횡포를 삼국지에서 일삼을 때 헌제가 밀사를 보내서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국 시대의 영주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도 그러면 황제가 칙선을 보내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거는 권력 찬탈을 위한 반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는데 여기 이제 천황 있고 쇼군 있고 그 옆에 관료 가시라는 애들도 다 알고 보면 귀족이라 지방의 연이 다 있어. 그렇죠. 그 밀서도 정말 간 건지 이렇게 하고 밀서 하나 주세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엔 동탁급이라고 생각해서 먼데인에 불렀는데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은 바보냐고. 그렇지.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오고 가는 거. 그래서 사실은 주변 애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교토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여지껏 이 사람이 안 나온 게 너무 이상해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1위 오다 노부나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래서 관동 삼국지 하고 있는 동안 네. 중앙에서 우리가 먼저 가자. 가까운 데서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먼 데를 불렀는데 여기서 싸우느라고 시간 좀 끄는 동안 가까이 있는 애들이 쟤네 불러서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자. 그렇죠. 여기에 여기서 노부나가가 있는 노부나가 거예요. 갑자기 탁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오다 노부나가는 그렇게 유명한 애, 나름 유명했지. 바보는 형편, 유명했죠. 형편은 애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정말 탑 오브 탑 아닌가요? 남자답고 인물을 챙길 줄 알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전국 시대는 이미 세계적인 상품이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에도 시대부터 사람들의 흥미는 뻔하니까 나름 정리가 다 됐어요. 삼국지처럼.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들은 왜 중앙 기록이 없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허준 씨 말도 영웅화를 내려니까 이미 드라마에 이걸 뭐라 그러죠? 약간 드라마화 시킨 거군요. 드라마 캐릭터가 다 돼 있어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럼요. 삼국지에 이어서 팩트. 두 번째 팩폭을 또 당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뭐 팩폭까지는 아니고 네. 요렇게 좀 만들어진 거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 검증해서 뭐가 진짜 다르면 연구소 차리고 한 10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못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문헌과 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게 이미 몇백 년 동안 좀 다듬어진 이야기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네. 아무튼 오다 노부나가는 별로 그렇게 안 유명했던 건 맞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토 바로 옆이라고. 너무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군요. 항상 일은 교토가 아니라 교토 주변에서 일어나요. 아마 우리로 치면 수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뭐 가까운 데서 어떤 애 갑자기 딱 뜨니까 급해.
곱해진 거죠. 아니 근데 오다 운이 노부나가는 좋네요. 도대체 그러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뭐 많이 지금 이제 콩가루를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는 뭐 콩국물을 웬만한 뭐 매번 콩이나 드리지. 하면 그럼요. 웬만하면 그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중세 뭐 이전 시대도 보면 일단 정치 권력과 관계된 과정은 전부 다 콩을 드시죠. 사실은 이 거듭 말씀에 이 전국 시대라는 게 무한 경쟁의 시대니까 결국 남보다 더 경쟁 많이 하고 올라온 애들이 셀 수밖에 없는 아하. 거예요.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 세대도 형제들과의 싸움. 아, 이 얘네도 형제와의 싸움. 그래가지고 하여간 난장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 장례식에 뭐 안 가, 뭐 늦게 오고 뭐 그래서 또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했다는 그래요. 둥. 근데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영웅들은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장자가 그 대대로 금수저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아 없어요. 그렇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엎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 정말 강한 어떤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 제가 강의할 때 늘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금수저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순금은 실처럼 약해요. 순금은 합금을 못 이겨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칼, 아니 단단한 칼이라 해봤자 전장에서 싸우면 댕강 부러진다. 그럼요. 그래도 순금이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나저나 근데 노부나가가 오와리의 다이묘가 된 건 어떻게 가능한 거였어요? 이 집도 아버지 집안이 원래 그 수고 다이머의 가신, 뭐 신관 이런 거 하던 집안인데 결국 이제 차지를 해요. 근데 차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뭐 형제들하고 싸우고 옆 동네랑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컸고 노부나가의 사실 극장점이 뭐냐면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적인. 그렇죠, 미래형 인재죠. 근데 우리가 미래형 인재라고 하는 건 늘 결과론이에요. 그렇죠. 성장 과정에서 늘 문제예요. 당시에는 문제야죠. 그죠, 문제야죠. 그러니까 그게 옥석 가리는 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그렇죠. 미래형 인재인지 네. 그거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영웅들은 대체로 그런 과정을 좀 맞아요. 겪나 봐요. 네, 약간 과장이 된 것 같지만 하여간 어릴 때부터 문 좀 이거 연치 않다. 뭐 바보 소리도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바보 짓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자기 이걸 숨긴다고. 우리가 여지껏 배운 역사에 보면은 네.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권력 순위에 있으면 당할 수 있으니까 바보 행세를 했다. 주로 말 타는 게 취미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자기의 영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속속들이 알아요. 그걸 아. 그 지형 같은 거. 근데 이게 나중에 큰 효과를 가져. 야 이게 빅피처였다면 대단한 거네. 아니 그 노부나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살아남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부나가의 가장 큰 특징이 쉽게 말하면 브랜드를 합니다. 능력본이. 근데 그게 진짜 나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할 수 있는 그렇죠.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박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그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얘는 뭐 괜찮아 뭐 이런 거하고 이 지역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브랜드를 따지지 않는 그 눈이 오히려 이런 곳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든 가짜든 이게 노부나가 성격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일화 같아요. 일화가 좋아요. 있어요. 네. 그 이제 교토에 가서 나중 얘기지만 이제 교토 입성을 해서 이제 천하의 패자가 됐을 때 쇼군과 사람을 다 숙청을 해요. 네. 노부나가는 그런 거 확실하거든요. 미련을 안 떠요. 잔혹함 네. 경배해야지. 그러니까 이때는 주군 가신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쇼군과의 가신 나부랭이를 다 죽여 이렇게 간 거예요.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런데 그때 쇼군이 천황과 요리사를 데려다 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야, 이 사람 당대 최고의 요리사인데. 네. 그리고 원래 그 쇼군과 집안도 아니다. 억울하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살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노부나가가 뭐라고 그랬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 그렇지. 그건 그 사정이고. 아 요리 잘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고용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자. 만들어봐. 만들어봐. 먹어보고 결정하자. 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천황가의 요리사다 그러면요. 그냥 그 자체가 뿌듯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천왕가의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한다라는. 그렇죠. 이거죠 뭐 너 라면 한번 끓여봐 뭐 이런 거죠. 와. 야 면부터 넣어? 아니 근데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요? 그래서 이제 올렸어요. 네. 다 먹었어.
죽여. 그래서 이제 아 근데 이거 사실 죽이기 전에 한번 맛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먹어보고 가서 너 죽게 됐다. 그랬더니 요리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어. 그래서 한 번 더 줬어요. 먹었어요. 어. 이거 걔가 만든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아까하고 다른데. 네. 야 이거 괜찮은데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 요리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도 교토에 그 천황 요리가 있어요. 네. 그 있는 황실 요리죠. 거기서는 어. 네. 있는데 그게 말로는 뭐 독살을 무서워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네. 양념을 거의 안 한대. 아. 심심하게. 그런데 교토에 오는 모든 귀족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귀족 음식이야. 그리고 다 먹는 솔직히 맛없잖아요. 그거 맛없는데도. 모양만 멋있어요. 근데도 이거를 먹어야 왕이야. 이러고 먹은 거예요. 노부나가 미쳤냐 이런 거 왜 먹냐? 진짜 브랜드를 먹어왔던 그렇죠. 거구나. 이거 이해가 가요. 그 이런 거잖아. 뭐 예를 들어 저나 뭐 우리 기자님 같은 우리 입맛들은 예를 들어서 떡볶이 좀 해와봐. 딱 그랬는데 궁중 떡볶이를 갖고 온 거야. 이게 용서할 수가 없어. 한 번만 더요. 그랬더니 빨간 국물 떡볶이를. 그렇지. 학교 앞 떡볶이. 그러니까 오드 노부나가는 이거를 먹어오면서 자라왔고 이게 맛있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럴 때 이게 왕이 드시는 거야. 그래요, 맛있네 이러고 먹거든 보통은. 아 재밌다. 확실히 다르죠. 예. 이 일화 하나만으로도 진짜 노부나가의 성격을 알 수가 좀 있네요. 그러네요. 물론 이게 진짜지 누가 만들어낸 거지. 하긴. 아까 박사님께서 이 사람이 문제한지 미래형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하려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맞아. 노부나가 얘기를 혼자 했잖아요.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일부러 하면서 계속 문제아처럼 자라왔던 노부나가를 얘는 인물이네라고 건진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그 사람의 장인이죠. 사이토 도산이라고. 아 역시 장인은 뭐 그래도 자기 딸을 맡겼으니. 노부나가의 근거 도시가 나고야예요. 그 옆에 지금도 기차 타고 30분인가 1시간 정도 가는 데에 그 당시 이름으로 미노라고 있어요. 그 미노 지방을 장악했던 사람이 사이토 도산이에요. 이 사람도 또 파란만장해가지고 역시 그 똑같은 부류가 알아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려 출신에다가 장사꾼까지 시작해서 끝내는 다이묘까지 올라가는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하고. 나름 입지적인 인물이었는데 아니 약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입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하층민 출신에서 네. 다이묘까지 올라가. 이 장사꾼 출신이니까 물건 알아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얜 내과다. 뭐 약간 소설적 구성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오아리를 잡아먹으려고 꿈이 컸는데 노부나가를 보고 밀어줬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둘은 끈끈했어요. 아, 근데 사이토 도사는 또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아이고야. 이게 여기에 살벌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토 집안도 하극상의 예. 가장 대표적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토도 하극상으로 올라간 사람이고 아들한테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전국 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미리 밑바탕에 깔아놓는 게 좋은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편합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가족한테 가세요. 그렇긴 거의 해요. 대부분. 예. 가와만사성인데 참. 아니 전국 그러니까 시대에는. 그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는 가와만사성이고 목숨을 내놓고 경쟁하는 데는 정말 다 가진 사람 다 가족 분쟁이죠. 오스만 제국 같은 저쪽 그 라인은요 할렘이 있으니까 애들이 수백 명이에요. 왕자가 거의 세자제도 없어요. 공정 경쟁하다가 한 명이 왕이거든. 그날로 다 죽어요. 싸그리 다 죽여버려. 어제까지 공차고 놀던.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임영환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 평가로 그 당시를 평가하지는 말아라. 그거는 옳지 않다. 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이제 노부나가 감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렇다면 노부나가가 이 후원자의 힘을 받고 이제 강력하게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강력하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집안에 왜 후원자가 필요했냐면 숙부하고도 싸우고 뭐 해갖고 계속 집에서 반란이 났어요. 집안에서. 이때 사이토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 평정해 나가죠. 그러면 사이토 누네만 말고 이 만천하에 노부나가의 그렇지. 활약이 좀 영웅의 등장. 뭐 이런 에피소드를 꼭 있어야 되잖아요. 1560년 6월에 3만의 군대를 이끌고 오와리를 침공하는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1만 명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쇼크였죠. 이때 당대의 쇼크. 노부나가 군대는 약 한 2천에서 3천. 10분의 1도 안 되네. 네.
근데 일본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3만의 군대가 오와리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용병이었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어느 쪽에서 오신 거죠? 어디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면 이 마스다이라 가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오니난이 끝나고 80년 이후죠. 네. 1548년에 이 마스다이라라는 가문이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의 그때 당시에는 미카와였는데 지금의 아이치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토 바로 옆에 있는 교토로 가는 요충지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 관동 삼국지 집단하고 네. 오다 노부나가 집단 딱 중간이에요. 겐신과 신겐과 그쪽 관동 삼국지를 하는 쪽에서 도시 쪽으로, 그러니까 교토 쪽으로 있는 그렇죠.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서쪽에 오다 가문, 그다음에 동쪽에 이마가와 가문이 호시탐탐 미카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548년에 덜커덕 오다 가문이 미카와로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미카와에 있었던 마스다이라가 이마가와 가문한테 원병을 청하죠. 오. 원병을 청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마가와도 여기 미카와를 노리고 있었는데 오케이 갈게. 땡큐죠.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6살 난 아들을 인질로 보내라. 근데 뭐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세상에 그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없는 것보단 나. 이때 인질로 간 사람이 이제 마스다이라 다케치오인데 얘가 누구냐면 훗날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소데스까. 소데스. 나니? 와 소름이다. 이게 정말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여기서도 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면 볼모로 지금 갔구나. 이게 노부나가 말고 노부나가 아빠 아버지. 때 이야기. 오다 가문. 아빠 오다 가문에서. 그 위의 스토리군요. 이제 아직은 오다 노부나가가 이게 힘을 갖고 있던 때가 발휘하기에는-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완전 땡큐인 것이 교토로 가는 길목에다가 볼모도 잡고 오다 가문만 치면 바로 교토 입성이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다케치오가 가던 중에 네. 오다군에게 납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다군이 이 다케치오를 납치해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요? 네. 그러니까 미카와 가문은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버지는 또 오다가에 가서 인질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껴가지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는 얽히고 지금 설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다는 가지고 있으니까 6살짜리 아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 이른바 이제 블랙메일을 날리는 거죠. 이제 야 아들 가지고 있으니까 순순히 항복해라라고 해요. 이때 마스다이라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죽여라. 누구를? 도쿠가와 내 이에야스. 아들 죽이라. 니네가 내 아들을 주면 우리 가문은 이마가와 가문과 훨씬 더 단단한 돈독해지죠.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명분이 우리 생기는 거죠. 병사들은 또 그거 같고 이건 사실은 예전에 그 황산벌 전투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그렇죠. 그 아들을 치면 우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명분과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으로 등장을 할 엄청난 영웅이 원래는 저쪽의 볼모로 가려고 하다가 이쪽에 납치가 오다 된 거죠. 쪽으로 다시 뺏겼는데 네. 죽여라 네. 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네요. 그러게, 도쿠가와 결론은- 이에야스가 살고 아니, 있다는 근데 역사가 거. 스포예요. 아니 야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여기 완전 과몰입해서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야. 살아서 우리가 알고 있어 그 이름을. 제일 싫어 스포일러. 아니 그래서 아 재밌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오다 가문은 이렇게 있는 이상 얘를 죽일 리 없죠. 그냥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리고 있는 와중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이 다케치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참 친해져요. 오다의 가장 충신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탄생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이후에 전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와중에서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근데 이 와중에서 덜커덕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이 틈을 타서 이마가와 가문이 오다 쪽으로 밀고 들어가. 여기에서 3만이 들어온 게 이 시점이군요. 아닌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야 그러면 3만? 아니 근데 지금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안 왔어 3만은? 둘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때 이마가와가 휴전의 조건으로 내건 게 다케치오를 내놔라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내놔라. 오다 가문은 얘만 내주면 전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실은 또 사고가 있었는 게 어? 노부나가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싸웠거든요. 이게 내분이 나면서 중간에 가신들이 이마가 쪽으로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버려요.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와리 쪽이 내분이 원래 심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이마가 쪽으로 휙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걔도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만 헷갈리는 걸 수도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노부나가가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도중에 이마가와 가문과 오다 가문의 충돌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볼모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마가와 가문이 힘이 세지면서 볼모를 뺏긴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케치오는 이마가와로 가서 무려 10년의 인질 생활을 합니다. 무려 10년의 인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카와로 돌아와서 거의 성인이 될 예, 때까지. 당당한 주인이 됩니다. 미카와로. 그러니까 물론 미카와라는 곳이 지금 양쪽에 끼어서 약한 지역이지만 네. 어찌됐든 다이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마가와는 생각이 이거죠. 야, 이미 마스다이라 가문도 우리 거다. 이렇게 되니까 얘네하고 연합해서 오다를 박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들어간 게 방금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1560년에 3만 대 2천입니다. 그리고 재밌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마가와가 자기 조카 사이로 삼죠. 결혼도 시켜서. 볼모 생활하는 동안. 예. 네. 그리고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 할아버지가 되게 뛰어난 무장이었대요. 네. 근데 아버지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때 많이 쇠락을. 예. 그런데 미카와 가신단이 이게 되게 앞으로 나온 중요한 건데 전국 시대가 여차면 지금 뭐 들으면 뭐 여차면 넘어가는데 네. 근데 지금 미카는 완전히 탁구공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네요. 묘하게도 이게 미카 사람들을 단절시켜요. 묘하게. 그러니까 참 이상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곤경에 빠지면은 사람이 더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똘똘 뭉치. 그렇죠. 근데 이 미카오 가신단이라는 게 이 이후로 전국 시대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주군이 10년, 20년 이렇게 딱 인질로 가 있는 네. 동안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가신단이 똘똘 뭉쳐요. 다른 때 같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딴 데로 넘어가 버려요. 엎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도쿠가와 돌아왔을 때 이 미카와 가신단의 군대가 전국 시대에서 가장 끈끈한 단결력을 보유하는 특별한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전국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배신을 하지 않는 똘똘 뭉친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마가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연합을 해서 네. 이제 갔습니다. 어. 선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고요. 오. 그다음 산마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다나부나가 있는 존이 기우수성이라고 있거든요. 네. 요 성만 넘어뜨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우수성 바로 앞에서 진을 치고 네. 도쿠가와를 선봉에 세웁니다. 아 근데 3만 명이 쫙. 궁금한 게요. 노부나가랑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릴 때 네. 납치했을 때 네. 좀 친분이 있었던. 굉장한 친분을 네. 가졌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은 형제, 처남, 동서 없다니까. 없다니까요. 아들 죽이래잖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효과를 발휘하고 이때는 아직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마가와 이에야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상황이에요. 이마가와의 말을 안 들으면 미카타 자체가 그냥 이마가와가 쳐서 없애는 그렇죠. 그럼. 정확합니다. 거기에 영주니까 예, 예.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이세영 기자님의 의미심장한 웃음을 봤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복선이 돼 있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내가 방금. 그리고 나중에 한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 웃음은 뭐래요? 참네. 이거예요. 아,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기분 나빠. 뭘 지식 좀 모른다고 해서 비웃는 건 요즘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봐요. 뭘요? 네? 아니 몰라서가 아니라 취했어요. 전혀 기자님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서 웃은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게 나중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아무튼 되게 네. 복잡하니까 참고 넘어갑시다. 네네네. 여기에 두 가지 복선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그 위에 관동 삼국지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이마가가 3만을 치고 오는 데는 요 오다가의 약화 4번,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도쿠가와를 조카 사이 삼고 여기 플러스 이 관동 삼국지 쪽하고 이 이마가와가 또 이렇게 이걸 외교를 잘해요. 그래도 내가 가면 쟤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관동에 갱신이. 그래서 또 되게 복잡한 자기가 뭐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지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3만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드라마로 만든다면 되게 예술적인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 뒤하고 뭐 동맹을 맺고 뭐 정략 결혼 해봤자 치려면 얼마든지 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관동에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셋을 어떻게 해놓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셋도 깜짝 놀랐겠지. 아, 이게 우리가 싸우다가 남줬네 이렇게 엇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3만이 밀고 나가는. 그렇죠. 와. 그렇지만 토크멘터리 전쟁사잖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 역사상 네. 병력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압승 이런 결과가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뻔하디 뻔한 결과 나오나요? 사실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은 오다 노부나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우리 일단 도망을 가자고. 일단 빼자고. 병력이 근데 2천 그래야죠. 그 병력이 2, 3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거기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야, 나 이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 거짓말.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그렇죠. 늙으면 죽어. 건강식품 챙겨 드시고. 아 이거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팔면 믿져요. 당시 진경로가 해안을 따라가는데 일본도 산이 많고 해안에서 바로 이게 가파른 산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안길을 따라가는데 네. 오다가하고 이마가와 가문이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또 네. 미카도. 그래서 이 경계선 부분에 이미 성체 요새선들이 설치돼 있었어요. 아. 해안 진출로를 막는 여러 개의 성체들이 라인을 치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18살이었던가 군대가 나가서 그 성체 중에 3개 정도를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특히 좁은 길로 갈 때는 무조건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분량을 저장하고 뭐 여기에 그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베이스 캠프. 캠프 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베이스 캠프라고 여기를 식량 저장고라고 이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쭉 나가는데 이 도쿠가와의 미카와군이 예상대로 쫙쫙쫙 치고 나가서 필요한 성체를 딱 점령을 한 거죠. 다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마가와가 뿌듯해가지고 야, 잘 싸우고 있구나. 이게 첫날이었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터져. 였는데 이때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도쿠가와는 대단히 훌륭하게 어린데도 지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덕분에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이날 밤에 오케하자마 계곡에 이제 캠프를 쳤습니다. 네. 근데 아까 오다 노부나가가 야, 나 오래 살고 싶지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나가요. 다 데리고 나가서 500명을 따로 빼서 언덕 위에다가 요새 같은 성체를 하나 쳐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마가와 군이 그쪽으로 다 눈이 가 있었어요. 저 뭐야? 저기다 뭐 짓네? 저기서 공격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근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는 나머지 병력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비밀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다 노부나가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를 막 다 돌아. 이거 하면서 비밀 통로를 하나 알아낸 게 있었어요. 얘들을 데리고 나머지 병력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마가와 진영까지 갑니다. 더군다나 이날 또 비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야 그거 비 오는데 뭐냐 개고생이야. 저 나중에 그치고 나면 저거 쓱 쓸어버리자 이런 거 그렇죠. 있었군요. 그래서 그날 밤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성체 짓느라고 공격은 못 할 것이다. 네. 게다가 비도 오고. 예. 싸우기 전에 파티하는 거 좀 굉장히 이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태리 군이라든지 네, 뭐 뭐 이집트 군 영국 우리가 군, 많이 봤죠. 그렇죠. 이집트군 많이 배웠죠 그렇게 전쟁사에서. 간과하다가 꼭 뒤통수 맞거든요. 여기를 급습합니다. 더군다나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공연 그 뭐 또 데리고 왔나 봐요. 공연팀을. 옛날에는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요. 예. 옛날 공연을 보고 우리가 있었어요. 용병할 때도 얘기했잖아. 용병만 그런 게 아니고 군대 항상 데리고 다녀요. 아. 그리고 지금 이 3만이 당연히 본대지만 전력의 핵심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성체를 먹고 저 앞에 나가 있고. 3만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야 네. 되니까 당시 이마가가 데리고 있던 병은 한 5천 정도. 아, 이렇게 오케하자마 협곡이라는 되게 산 안쪽에 네. 들어가서 이렇게 쭉. 그래도 노부나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노부나가는 한 2천 명 정도 있어요. 그 텐트 안에서 그러니까 천막 안에서 공연 보다가 죽어요. 어머. 이게 뭐 많이 섞여 있는데 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어디 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네. 근데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오다 노부나가 급습을 하면서 네. 애들한테 정신교육 확실히 시키는 거지. 이 한 판으로 끝내야 된다. 아.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중앙부를 치니까 이마가와가 자기 경호원 300명하고 탈출을 시도해요. 그러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네. 나중에는 이마가와도 창까지 꺼내들고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살해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파티를 벌이다가 오다 노부나가의 습격으로 그날.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도쿠가와가 이마가와를 배신하고 오다 쪽에 붙습니다. 이거 형제를 보아하니 이거 넘어갔구만 이런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오다가 그랬겠죠. 너 왜 거기 있어? 글로 가려고 했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 나 삐졌어. 아니 글로 가려고 했어. 너 어린 시절에 내가 잘해줬던 거 기억나 안 나? 용병할 때로 했지만 상품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독구가와는 개인만 똑똑하면 죽여요. 아. 그 어디다 또 너무 똑똑하래요. 이 미카와 가신다니 상품성이 너무 소문이 났거든요. 다 탐을 내요. 아. 그래서 독구가와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아. 확실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은 도쿠가와에게만 충신을 하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야심이 생기는 거죠. 와. 이제는 교토로 가도 되겠고 이제는 여차하면 교토로 가자. 이마가와는 이제 나를 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오다한테 붙은 거예요? 완전히 붙은 거예요. 아, 오다 노부나가 여기서 전국구로 등장을 딱 하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행동대장으로 독구가와 그렇죠. 이에야스와 미카와 가신다니 명성을 날리기 시작해요. 우와. 오다 노부나가가 죽을 때까지 도쿠가와는 배신 안 합니다. 우와. 이야. 사실 삼국지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국 조조, 뭐 유비, 그리고 손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일본의 전국 시대에서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전투 일화를 통해 탄생을 했군요. 아 근데 물론 저희가 뭐 도쿠멘터리 전쟁사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면서 이런 뭐 전쟁을 좀 왕왕 보긴 했지만 사실 2,000대 3만은 이 병력으로 과연 이길 수가 있었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거였나요? 2만 5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방심했다, 뭐 또는 그날 폭풍우가 쳤다. 이 오케하지마 전투는 일본 사람들이 노부나가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 전투가 극적이니까 너무 좋아해갖고 지금도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아, 여기 거기가요? 네, 와연 엄청나요. 그럼 노부나가의 그 비밀 길도 나와요. 네, 다 길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천문 기록 뒤져갖고 날씨까지 검증했다는 이야. 설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 정도로 해서 엄청난데 이게 방심이냐 협곡이냐가 아니고 전쟁에서 방심이라고 말하는 데는 사실은 다 뒤에 보면 이유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첫째, 그 비밀 길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산에는 길이 다 있어요. 네. 산악은 어떤 산이든지 길이 있어요. 네. 사람이 다니는 길은. 그러니까 군대에서 방심이라는 건 경계와 정찰을 소홀히 했다는 뜻이 돼요. 네. 몰랐을 수가 없어요. 모르고 가도 네. 앞에서 정찰대를 다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심이라는 건 기본 업무에 뭔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있는 걸 아는데 일로 안 오겠지라는 그렇죠. 아니람. 근데 그 방심에서 왜 방심이냐라는 네. 건데 가만히 보면은 이마가는 그 아주 산속에 네. 그야말로 샛길밖에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파티하고 있었어요. 네. 싸움은 누가 하고 있느냐? 도쿠가와 또- 도쿠가와 애들 내보내서 저 네. 야전에서 연락에 싸우고 있어요. 자긴 뿌듯한 거야. 내 군대도 아니고 남의 군대 이용해서 싸움시키고 나는 거저 먹는다. 이렇게 되니까 전황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아. 대체로 전쟁터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쟤는 내가 부려먹고 이용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걔한테 맡겨놓고 노는 지휘관이 꼭 실패해요. 이것도 저희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많이 나왔고요. 자주국방을 외치는데 또 한 가지 일조를 했던 것이죠.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남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죠. 그래서 많은 작전이 자기는 똑똑한 것 같잖아요. 네. 쟤들 싸움시키고 나는 뒤에서 편히 쉬어야지.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꼭 최전선에서 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공들였어. 인질로 10년 동안 잡아두고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쟤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게 만들었어. 이게 거저 먹는 거야 하고 노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까진 잘한 거지. 그때까진 잘했는데 지금처럼 계속 했었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그 현장에서 같이 그거를 겪어야지 확실하게 딱 파악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전달받으면은 시차도 분명히 있고 생략되는 부분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지휘관을 잃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면 2만 5천의 나머지 본대들은 그냥 이마가와로 후퇴를 해버리게 된 건가요? 그쪽도 여러 가신난이 있고 당장 도쿠가와
쪽이 또 저쪽으로 그 붙어버리고. 순간 딱 행동을 안 해요 이제. 네. 갑자기 돌아가서 사인을 보내는 거지. 난 안 싸워. 그리고 그 중에는 저기 관동 지방에서 온 원군도 있고 거듭 말하지만 콩가루 원리에서 각자 제자리로 가는군요. 그렇죠 제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했던 이마가와의 정말 중심, 자기의 본대는 5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못 싸워요. 이마가와 본대군이라고 해도 여러 가신단의 연합체인데 갑자기 주축이 사라져 버리면 군대라는 건 결국 옆에 동료, 옆에 부대를 믿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한쪽이 빠져버리면 무서워서 못 싸워요.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이때도 그럼 군대의 논리는 약간 라인전의 그 의미가 분명히 있네요. 내 옆이 지켜줘야지 나도 싸울 수 있다. 군대가 강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보여도 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길거리에서 만난 애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훈련을 시키다가 좀 힘들면 주저앉고 뭐 무서우면 밤이 되면 호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옆에 있으면 그걸 빼서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동료들이 있어야 내 자리를 지키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늘 무서워서 도망가고 화장실 간다고 가서 안 오고 이런 애가 옆에 있으면 무섭죠. 자기도 도망가요. 그렇죠. 일단 내 오른쪽은 비었으니까. 그렇죠. 오른쪽이. 도망가지 마요. 도망가지 마요. 네. 같이 해요. 이 사건이 왜 다케다 신겐하고 우에스기 겐신이 깜짝 놀라게 했느냐? 네. 이마가가 자기들 셋 구슬려 놓고 혼자 훅 갔죠. 네.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쟤 왜 저래? 야 이거 교통 먹히겠다. 네. 근데 웬걸 걔가 또 갑자기 깨졌어. 어디서 이상한 애한테 깨져버렸어. 두 번 놀란 거죠. 그러면 이마가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결전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경쟁이 촉발이 된 거야. 자, 이제 모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시대라는 게 재밌는 게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인 거예요. 관동 삼국지 얘기할 때만 해도 여기 따로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노부나가와 이마가와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게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탕 울린 거죠. 출발시로. 시작.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총성이 울렸습니다. 땅! 세력 확장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근데 아직 오다 노부나가한테는 네. 교토로 진격할 명분이 없어요. 안 불렀어. 누가 불러야 될 거예요. 근데 구슬려야지. 네, 그래서 나름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천하가 오다 노부나가의 편입니다. 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이때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오다를 찾아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쇼군의 동생이에요. 당시 쇼군이었던 요시테루가 미요시 가문하고 마스나구 가문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형이. 그럼 이대 쇼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쇼군. 그 다음에 꼭두각시를 세워놔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 두 가문이. 그러니까 쇼군의 정통성은 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왔어요. 본인이 오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다. 그렇죠. 바로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아직 쇼군 등록도 안 했는데 쇼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얘기가 끝난 거예요. 제가 쇼군을 교토로 데려가드리겠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온 일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개망난이로 알고 있었는데 정통성 가진 쇼군의 후계자를 옹립한 사람이 됐어요. 순식간에 이마가와 해치우고 후다닥 올라가니 넋이 나가는. 그럼 바로 교토 입성해요? 예, 교토로 가서 후다닥 정리해버립니다. 그 이제 두 꼭두가시를 예. 내세웠던 그 두 가문을 정리하고 예, 바로 정리하고 쇼군의 동생을 쇼군으로. 예, 바로 쇼군으로 옹립을 해요. 와. 그러면서 마치 삼국지의 조조 같은 네. 그런 아니 근데 교토를 먹었으면 네. 거기서 멈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 확장을 해야죠. 교토를 먹었으면 이제 일본을 먹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쇼군이었던 요시아키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다를 불러서 얘기해요. 너 부쇼군을 시켜줄까? 아니면 뭐 관령이라는 큰 자기를 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다가 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다의 해안을 볼 수 있는 건데 세 가지 지역을 원하더라고요. 네. 네. 사카이, 오츠, 쿠사츠 요 지역만 저한테 할양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때 요시아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오다는 그 잘 모르는 조그만한 밑에 지역을 원한 거죠? 여기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또 하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야. 돈이 들어오는 그렇죠. 곳이군요. 게다가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이러면서 쇼군이 욕심이 없는 친구구만. 여기서 욕심 부리면 제거 대상이 돼요. 오다 노부나가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의 전쟁은 돈과 조총이다. 무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제 조총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무역로를 통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상업 중심지였으니까. 이 두 가지를 오다 노부나가가 틀어주게 됩니다. 그쪽으로 오는 항구가 있는 도시를 달라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냐면 당시 수입을 대개 쌀로 계산하잖아요. 1553년에 다케다 신겐이 53.3만 석, 우에스기 겐신이 49.9, 정말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둘이 승부가 나죠. 영호상박이네 정말. 호조 우지아스가 좀 세요. 70.7. 우와. 호조 집안이 약간 원래 가진 게 많은 가진 게 집안이잖아요. 많고 그런데 늘 눈치만 보잖아요. 네. 오다 노부나가가 57.1. 오, 땅은 작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이제는 신겐하고 관동 겐신보다 삼국지 많아요. 대결만큼 올라왔네요. 아니 원래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오다 노부나가가 이 교토를 들어가기 먹기 전에? 예, 예. 근데 노부나가가 이거 이마가를 치고 해치울 이거까지 거죠.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1573년 조금 뒤지만 네. 73년에 보면은 신겐이 88.3 많이 올라왔네. 옆에 막 넣었으니까 우에스기 겐신이 89.8 역시 비슷해. 영호상박. 호조 우지아스가 132.3 이야. 우지아스가 금수저라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노부나가는 얼마게요? 지금 추세라면 100은 넘는다. 한 200. 에? 303.7 303.7 이게 아까 말한 세 개만 주세요의 결과예요. 야, 이게 정말 머리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노부나가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다라고 평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의 3배가 돼버렸네. 요거는 이제 물론 요 뒤에 여기저기 먹은 다음 네. 결과긴 한데 그게 기본이 된 거죠. 그렇죠. 다음 이야기. 교토를 장악한 오다 노부나가의 본격적인 세력 확장이 시작되고 전국 다이묘들의 공공의 적으로 몰린 그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본 전국시대 통일전쟁 그 4번째 이야기. 무조건 세력을 빨리 확보해야죠. 그래서 미친 듯이 주변 세력 확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형 전투가 계속 벌어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사고가 터져. 무슨 사고? 그야말로 반 오다 전선이 형성돼요. 아, 사방의 적이라면 다 적으로 돌리고 붙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엔라쿠지 사건 때문에 그 이듬해부터 그야말로 다케타 신겐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신겐과 도쿠가와. 그렇죠. 이거 재밌겠다.